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숙 할머니, 79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남편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40년 넘게 정성껏 가꾼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아온 넉넉한 재산이 있었죠.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청춘이 담긴 곳이었고 남편과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으며 그녀 인생의 모든 것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여기서 살 거야. 이것이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확고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024년 3월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꿔온 장미 정원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죠. 정숙 씨, 오늘도 정원이 아름답네요. 이웃 박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허허, 매일 아침 물 주는 게 제 낙이에요. 이 장미들이 제 친구들이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고 가끔 옛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라, 열쇠를 어디 뒀더라? 가끔 물건을 찾느라 몇 분을 헤매는 일이 생겼습니다. 약속 시간을 깜빡하기도 했죠.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김 원장은 달랐습니다. 김 원장은 40대 중반의 깔끔한 차림의 의사였습니다. 동네에서 꽤 알려진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받으러 한 달에 한 번씩 그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김 원장이 물었습니다. 가끔 깜빡깜빡하긴 해요.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치매가 워낙 무섭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치매는 무슨. 저는 멀쩡해요. 그래도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검사예요. 김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의사를 믿었습니다. 6개월 동안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날 할머니는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숙 어르신, 김 원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또래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도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치매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직 멀쩡한데. 밥도 혼자 잘 해먹고 청소도 하고 정원도 가꾸는데요. 어르신, 치매는 초기에는 본인이 잘 모릅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가스를 안 끄신다거나 약을 잘못 드신다거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김 원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요양시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케어해 주거든요. 한번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아직 멀쩡한데 치매라니.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어르신, 이건 시간이 생명입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김 원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의 위치를 다 알고 있었고 매일 같은 루틴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직 괜찮아. 하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 받은 낡은 가죽 수첩이었죠. 내가 정말 치매인지 확인해 보자. 그녀는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월요일 아침 7시 기상 정원에 물주기 완료. 아침 식사 된장찌개 밥 완료. 고혈압 약 복용 완료. 오전 10시 교회 모임 기억함. 저녁 6시 이웃 박 씨와 저녁 약속 기억함. 할머니는 매일매일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정말 치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틀 후 김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린 요양시설 실장님이 직접 상담하러 가시겠답니다. 내일 오전 10시쯤 댁으로 방문하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거절할 틈도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 어르신 계십니까? 문을 열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의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김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박 실장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그를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 실장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집이 정말 아름답네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이에요. 여기가 제일 편해요. 그러시겠죠. 하지만 김 원장님께서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수 있어요. 박 실장은 가방에서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저희 시설은 최고급 요양시설입니다. 1인실도 있고 정원도 있고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케어해 드립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죠. 할머니는 팜플렛을 넘겨보았습니다. 화려한 시설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 재산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재산 관리도 도와드립니다. 재산 관리요? 네, 혼자 계시면 재산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시설에서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드리고 필요한 비용만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박 실장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아직 멀쩡한데. 어르신. 박 실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 원장님 소견서를 보니까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세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견서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중증 치매 의심, 독립적 생활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검사에서는 경도 치매라고 했는데 언제 중증이 되었을까요? 이건 제가 받은 검사 결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르신, 치매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마 최근에 더 악화되신 것 같네요. 김 원장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셨을 거예요. 박 실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입소 동의서인데요. 서명만 해주시면
다음 주부터 바로 입소 가능하십니다. 아니, 저는 아직 어르신, 지금 결정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머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기는. 박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미 대기자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두고 갈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박 실장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가 나간 후 할머니는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입소 동의서, 재산 위임 동의서, 긴급 연락처 기록서. 이게 다 뭔가.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상한 움직임.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옛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할머니는 김 원장과 박 실장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정수가, 너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사가 자꾸 요양원에 가라고 해. 이상한데? 정수가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 받아봐.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더라. 사기? 응, TV에서 봤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거짓으로 치매 진단을 내려서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래. 조심해야 해. 순이의 말에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나도 일단 다른 병원 가봐. 그리고 그 서류들 절대 서명하지 마.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서류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재산 위임 동의서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자는 본인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시설에 위임하며 시설은 입소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재산 관리 권한을 넘기라고?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종합병원. 할머니는 순이의 조언대로 큰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 정상 범위입니다. 나이에 비해 오히려 양호한 편이에요. 네, 정상이라고요? 네, 가끔 깜빡하시는 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치매와는 거리가 멀어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김 원장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분 소견서 있으세요? 할머니는 박 실장이 두고 간 서류 중 김 원장의 소견서를 꺼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검사 항목도 제대로 안 적혀 있고 진단 근거도 불명확합니다. 이건 제대로 된 소견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가짜라는 건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요양원 입소를 강요받으신 건 아니신가요?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숙 어르신, 저 박 실장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려고요.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 실장과 함께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서류 검토는 해보셨어요? 저는 요양원에 갈 생각이 없어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저는 정상이래요. 박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우리 김 원장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은 제대로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멀쩡해요.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할머니가 문을 닫으려 하자 박 실장이 문을 막았습니다. 어르신,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요? 무슨 준비요?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서명하신 입소 동의서와 재산 위임 동의서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서명한 적 없는데요. 할머니가 서류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체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어르신, 치매 환자분들이 다 그러세요. 본인이 한 일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위조예요. 할머니는 소리쳤지만 박 실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입니다. 김 원장님의 소견서도 있고 어르신의 서명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설로 가셔야 해요. 안 가요. 이건 사기예요. 할머니가 저항하자 박 실장은 옆에 있던 남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르신, 저항하시면 곤란합니다. 순순히 따라오세요. 싫어요. 여긴 제 집이에요. 하지만 두 남자는 강제로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요양 차량 앞에는 김 원장도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 어르신을 위한 거예요. 시설에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당신들, 사기꾼들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우리는 어르신을 돕고 있는 겁니다. 김 원장은 능숙하게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가꾼 장미 정원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거실도 모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내 집, 내 인생.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는 1시간을 달려 외곽의 요양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어르신의 집입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3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자신의 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내일부터 일정표대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박 실장이 나가고 문이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지난 몇 주 동안 적어놓은 일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다 기억난다. 내 집,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4월 8일, 억지로 요양원에 끌려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입소 첫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젊은 여자 간병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이 안 와요. 여기가 낯설어서 처음이라 그러실 거예요.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밤 근무 간병사예요. 수진은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읽을 거 있으세요?
책이나. 할머니는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수지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정원에 물 주기, 고혈압약 복용, 교회 모임. 3월 22일 장보기, 전기요금 납부, 친구 순이와 차 마시기. 4월 5일 김원장 방문, 이상한 서류들.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님, 이거, 왜요? 이거 보면, 할머님 전혀 치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시고, 날짜도 다 정확하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치매라고.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봤지만 정숙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님, 제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뭐 하세요?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할머님께서 잠을 못 주무셔서 우유를 드렸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신규 입소자분들은 첫날 수면제를 드려야 해요. 아직 안 드렸죠? 아, 네, 지금 드리려고요. 박 실장은 수진에게 작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2알의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할머님. 이게 뭔데요? 수면제예요. 새 환경에 적응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거부하려 했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어요. 하지만 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님, 이건 규칙입니다. 모든 신규 입소자분들이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주사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협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드세요. 박 실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자 박 실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푹 주무실 거예요. 박 실장과 수진이 방을 나갔습니다. 10분 후 할머니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지? 그녀의 몸이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수첩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게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심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할머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수진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어젯밤에 먹은 약, 뭐였어요? 수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수면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요? 머리도 아프고. 처음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식사 트레이에는 죽과 반찬,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담긴 약들이 있었습니다. 이 약들은 뭐예요? 고혈압 약이랑 영양제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보기에 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소에 먹던 고혈압 약은 한 알뿐이었는데 지금은 5알이나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할머님,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꼭 드셔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지만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강제였습니다. 약을 먹고 나자 다시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졸리지. 할머니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생각을 하고 싶은데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동료 간병사 미영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3층 신규 할머님. 약이 왜 이렇게 많아요? 미영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아직 몰라? 여기 신규 입소자들한테는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네. 왜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게 저항하면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약으로 얌전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겠어? 안 괜찮지.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 여기 원장이랑 실장이 다 짜고 하는 건데.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정말 치매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약을 먹이는 거예요? 응. 재산 많은 독거노인들 타겟으로 잡아서 거짓 진단 내리고 여기 데려와서 약 먹여서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재산을 빼돌리는 거야. 그건 범죄잖아요. 쉿, 조용히 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해? 미영은 자리를 떴습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일했지만 이런 어두운 면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3일 후, 할머니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먹어야 하는 약들, 수면제, 진정제, 항정신병약. 그녀의 정신은 점점 흐려졌고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 집은 어디 갔지? 이제는 수첩에 글을 쓸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첩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할머니를 돌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범죄야.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4월 20일 밤 수지는 야간 근무 중에 조용히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박 실장의 책상 서랍에는 여러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 파일. 수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조된 치매 진단서, 조작된 입소 동의서, 필체가 명백히 다름, 재산 이전 계획서, 약물 투여 일지, 과다 진정제 투여 기록, 그리고 정숙 할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수두룩했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으로 끌려온 노인들이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할머니의 수첩도 몰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사회복지공익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제가 일하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거짓 치매 진단으로 강제 입소시키고 과다한 약물을 투여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다음에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위조된 서류들이랑 약물 투여 기록, 그리고 피해자분의 수첩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팀을 보내겠습니다. 신고자분의 안전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3일 후 요양원 압수수색. 경찰과 복지부 조사관들이 요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색영장 집행합니다. 박 실장과 김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귀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사기, 문서위조, 감금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조사관들은 사무실의 모든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들을 한 명씩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방에 들어온 조사관은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조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님, 저희가 구출하러 왔습니다.
조사관은 침대 옆에 놓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할머니의 또렷한 필체로 적힌 일상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흐릿하지만 간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월 8일. 억지로 끌려왔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조사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원장과 박 실장은 3년 동안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총 피해자 수 23명, 빼돌린 재산 총액 45억 원, 방법 거짓 진단 강제 입소 과다, 약물 투여, 재산 탈취. 정숙 할머니는 그들의 24번째 타깃이 될 뻔했습니다. 법원 2개월 후 법원은 정숙 할머니에 대한 재진단을 명령했습니다. 종합적인 검사 결과 인지기능 정상, 일상생활 능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판사는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모, 박모는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존엄성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김모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박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50억 원의 배상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정숙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는 그녀를 구해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수첩. 그게 모든 걸 증명했어요.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오는 날. 6월 15일 정숙 할머니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개월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장미 정원은 조금 시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집 안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지켰어. 우리 집, 우리 인생. 내가 끝까지 지켰어.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치고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집으로 돌아왔다. 2개월간의 악몽이 끝났다. 나는 이겼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켰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장미에 물을 주고 집을 정리하고 친구 순이에게 전화할 것이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수첩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지는 그 요양원을 그만두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녀는 정숙 할머니의 집을 방문합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케이크 사왔어요. 어머, 수진아. 고맙다. 들어와, 차 한잔 하자. 두 사람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진아, 너 덕분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난 포기하지 않았지.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거니까.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노인 대상 금융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세요. 1. 중요한 의료 진단은 반드시 2곳 이상에서 받으세요. 특히 치매, 판단 능력 상실 등의 진단은 더욱 신중하게. 2. 법적 서류에는 절대 서둘러 서명하지 마세요.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3. 주변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친구, 이웃, 복지사를 두세요. 지역 주민센터에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4. 임의 후견 계약을 고려하세요.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두면 나중에 낯선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엄성을 잃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정숙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